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대석 칼럼니스트입니다.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FN투데이에 글을 실었네요. 오늘도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제목이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가장 먼저 영입해야 할 전문가는 누구인가? 부제목을 보니까 보수국민 절반 이상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수사 본격화, 한국 A웹 연계 의혹 주목,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24명도 2017년 투표소별 수개표 법안 발의, 선거 투명성은 초당적 과제.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2월 2일 조정훈 서울 마포갑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의원은 입장문에서 드림팀을 만들겠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다. 이기는 보수의 전멸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그의 각오는 분명하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현재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영입해야 할 인재는 누구인가? 경제 전문가도 외교 전문가도 아니다. 바로 선거 투명성을 지킬 소수 핵심 전문가다. 주간조선 2024년 5월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유권자 38.2%가 선거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보수층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초과한다. 한국갤럽 2024년 1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2022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고 답했다. 2026년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2017년 특정 연령대에서 90%에 달하던 신뢰도가 2024년 65%로 증발했다. 헌법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선관위는 44%로 국민 2명 중 1명도 이제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질타했다. 국민 절반이 의심하는 선거 시스템을 방치한 채 인재를 아무리 영입해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현황, 선거 불신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 2025년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전투표에서는 김석준 후보가 69.4%를 득표했으나 당일 투표에서는 43.9%로 급락했다. 투표율 격차가 무려 25.5%포인트에 달한다. 도경구 교수는 21대 대선 수개표 결과와 공식 발표를 비교한 연구에서 경기, 강원, 충북 등 주요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통계적 이상 징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6년 1월 26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 158조를 직접 인용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왜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법에서 만들었을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 법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지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인쇄 날인 규정으로 법을 우회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조 의원은 효율을 위해 법률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 전산망의 망분리 문제다. 같은 특위에서 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기간에는 통합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해 전산망이 실시간 연결돼야 한다며 망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공식 인정했다. 2020년 총선 선거 방송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선거 소송에서 선관위는 망분리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이었다. 대법원은 선관위의 말을 믿고 서버 검증을 하지 않았으니 재심 사유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6년 1월 출범한 이후 국제선거 투명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체포되어 뉴욕 법정에 섰다. 그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11월 24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밝혔으며 2026년 2월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문에 긍정했다. 이는 미국이 국제선거 개입과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점,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에서 한국 A웹까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스마트매틱과 한국의 미르 시스템스 연결되어 있는 거, A웹과 연결되어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을 또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신뢰는 무너졌는가? 3대 구조적 결함을 얘기합니다.
1. 기형적 권력 유착, 2. 법무시 편의주의, 3. 보안 불감증. 이렇게 그래픽을 그려서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영향평가를 얘기하는데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래픽을 그렸는데요. 이대로 6.3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내부 혼란, 국제적 망신, 선거 투명성 확보는 승리도 안정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짚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증된 선거 투명성 전문가 2~3명을 초청하는 것이다. 구체적 헌법학자 1명, 선거법 전문, 선거법 전문 변호사 1명, 통계학자 또는 전산 보안 전문가 1명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서울, 경기 등 핵심 지자체 선거관리 자문을 맡기고 6.3 지방선거 투명성 확보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송영길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송영길 의원 법안은 투표소별 수개표 원칙, 기계장치의 보조적 이용, 투표소 즉시 개표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집중 개표의 부정 개입 위험과 투표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는 선거 투명성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값임을 보여준다. 김민전 의원 법안은 사전투표 폐지 후 부재자 투표 도입, 투표소 개표, 투표 시간 연장 오후 8시로 자동 재개표 0.5%포인트 이내를 담고 있다. 이 두 법안의 공통점을 추출해 여야 합의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026년 3월 안에 재발의해야 한다. 셋째, 정치개혁 특위를 통해 사전투표 날인 문제와 투표소별 개표를 추진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158조의 관리인 개인 도장 날인 취지를 실현하려면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효율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시범 실시를 검토하고 결과를 비교 검증해야 한다. 넷째,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K보팅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과 공직후보 여론조사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K보팅을 당대표로 뽑고 여론조사 응답자를 모집한다. 국민에게는 선거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서는 검증 불가능한 전자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중잣대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유는 일반 시민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선거 투명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당내 민주주의부터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영입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누가 자문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선발된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을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선거 투명성 전문가 초청은 첫 번째 발표 대상이 돼야 한다. 선관위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해 6.3 지방선거 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결론, 선거 투명성은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과제다. 조정훈 의원은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먼저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말이 아니라 제도로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수사를 본격화하고 한국 A웹 연계 의혹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선거 투명성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송영길 의원은 2017년 야당 시절 집중 개표의 부정 개입 위험과 투표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투표소별 수개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증거다. 김민전 의원은 2024년 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소 개표를 담은 법안을 냈다. 여야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진정으로 드림팀을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선거 투명성을 지킬 전문가를 초청해야 한다. 그것이 이기는 보수, 정직한 보수, 국민이 신뢰하는 보수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유민주주의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만큼 공정선거다. 자, 이렇게 박대석 칼럼니스트의 글인데요. 아이고 100% 동의합니다. 저는 조정훈 의원을 믿는데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잘 발탁했습니다. 그 장동영 대표도 잘 발탁했고요. 이거를 쓴 박대석 칼럼니스트도 잘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조정훈 위원장이 누구를 영입해야 하느냐 나왔죠. 인재영.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가 안 타요. 겁이 나서. 근데 인재영입 하는 사람들이 또 줄 쓴 사람들, 또
얌전한 사람들, 당 지도부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재 영입이 맨날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 뭐 교수 아니라 할아버지, 아무리 뭐 경력이 화려한 사람 해봐야 부정선거로 당하는데 잭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갖다가 지금 108명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뭐 200석 갖다가 국민이 해주면은 뭐 좀 얘기를 하려나? 근데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200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부정선거 안 밝히면 인재 영입 아니라 선거운동 아니라 뭘 해도 안. 첫 단추부터 부정선거 잡는 걸로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이 할 일은 가장 먼저 부정선거 밝힐 수 있는 전문가 영입해야 합니다. 많아요. 우리 부정선거와 그동안에 가열차게 싸운 변호사들 있고요. 뭐 이름 안 돼도 알죠? 박주연 변호사, 뭐 유승수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등 뭐 많이 있어요. 권호영 변호사, 제가 이름 안 돼도 뭐 또 구주화 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민경욱 대표, 그건 부정선거 아주 자기가 당했고 지금까지 싸워온 포스트 펭귄이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교수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리고 뭐 저 빼놓고 유튜브 중에서도 몇 분 계십니다. 줄기차게 지금까지 주장한 사람들. 그분 중에 하나 영입하세요. 저는 뭐 제가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뺍니다. 확실히 뺍니다. 저는. 네, 인재 영입. 누구를 먼저 영입할 것인지는 답이 나왔네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기대합니다. 화이팅. 장동혁 대표 이분 잘 영입했어요. 인재영입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격려할게요. 충성 빡빡 깎고 격려.